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5명 중 1명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년 건강검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19.2%가 대사증후군에 해당됐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고혈당, 고지방 등의 위험 요인을 3개 이상 보유할 때 분류되는데요.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68.3%에 달했습니다. 한편 일반 건강검진의 종합 판정 비율을 보면 정상 A가 12.4%, 정상과 질환의 경계에 있는 정상 B는 31.7%, 질환 의심 32.2%, 유질환자 23.8%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는 질환,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60대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발생 위험이 40대 남성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더 많을수록 그 가능성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은 40세 이상 남성 611만 8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40대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발생 위험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50대는 5배, 60대는 17.7배, 70대는 31.5배, 80세 이상은 40.4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나이가 많아지면 전립선 부피가 증가하고 이는 남성 호르몬 등의 영향을 미쳐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직통번호 1577-0199번을 통해 전국 229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 언제든 전문요원의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마음건강주치의나 전문의 심층 상담으로 연계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심리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정신건강 자가검진 앱은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한 자가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마성의 토닥토닥 앱에서는 대화 형식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신체 활동이 성인 아토피 피부염의 완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의료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중강도 활동을 할 경우 증상 호전 가능성이 1.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숨이 많이 차고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고강도 활동을 이어가면 호전 가능성은 2.5배까지 높아졌는데요. 연구팀은 신체 활동이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 요인이 되는 혈액 속 단백질의 일종인 면역 글로불린의 수준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활동은 줄고 불규칙한 수면과 함께 게임이나 온라인 수업 등이 늘면서 소아청소년의 비만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4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중앙대병원 비만영양클리닉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비만으로 진료를 받은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지난 2015년 1,800여 명에서 2019년 3,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전체 비만 환자 가운데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11.3%에서 2019년 16.3%로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같은 기간 20세 미만에서 발생한 당뇨병, 고혈압 등의 빈도가 높아졌다며 고지혈증이나 수면 무호흡, 관절 장애 등 소아 비만에서 확인되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살피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고 하지만 추워도 너무 춥죠. 지난 1월 초 중부 내륙 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이 최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남부 지방 역시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강을 얼어붙게 만든 북극발 한파가 몰아치자 많은 분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추울 때 온열기구를 사용하다가 뜻하지 않게 화상으로 병원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고자 핫팩, 전기 방석이나 장판, 또 난로, 온수매트처럼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온열기구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추위를 잊게 만드는 온열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상은 피부에 열이 가해져 발생하게 되는데 가해진 열의 강도, 접촉 시간 및 생체 조직의 열 전도 능력에 따라서 그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섭씨 45도 이하일 경우 조직 손상이 거의 없지만 45에서 50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세포 손상이 발생하며 50도 이상일 땐 세포의 단백질 성분이 변형이 되죠. 저온 화상은 40에서 50도 정도의 비교적 저온인 환경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돼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시간 피부가 열에 노출될 경우 해당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고 축적된 열은 타 부위로 이동하지 못해서 해당 부위의 온도가 상승해 화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색소 침착, 붉은 반점, 열성 홍반, 가려움증, 또 물집 등 비교적 가볍게 나타나고요. 일반 화상과 달리 저온에서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저온 화상임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온 화상은 알아차렸을 때 무엇보다도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자, 일반적인 화상 치료와 마찬가지로 먼저 시원한 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으로 화상 부위를 식혀준 후 화상 흉터 연고 등을 도포하고 거즈 등으로 감싸줍니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 또 수압이 강한 물줄기 등으로 식히는 것은 화상 부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하고요. 만약에 화상 정도가 심하다면 응급처치 후에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동병원 피부과 김초록 과장은 신체를 감싸고 있는 피부는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열, 빛, 감염 등에 노출될 경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흔히 아주 뜨거운 물이나 열로 인해 화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열에도 장시간 노출이 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 겨울철 온열기구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저온 화상을 예방하려면 전기 장판이나 온수매트 위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하는 게 먼저 좋고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며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의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핫팩도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부착하시고 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지시고요. 또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든 영유아나 노인, 또 감각이 둔한 당뇨병, 척추질환자, 또 음주를 했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깊이 잠든 경우라면 온열기구를 사용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런 분들은 가능한 온열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